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네. 특히 9월 22일에 있었던 탄핵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감한다가 52.7%, 공감하지 않는다가 43.6%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탄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고,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부동산 정책이 누가 잘하느냐. 문재인 41%, 윤석열 38%.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때 망했는데도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 선거법 기소했잖아요. 네. 그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51%나 되고,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느냐. 아무리 뻥을 쳐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렇게 이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엉터리 여론조사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실체가 지금 밝혀졌어요. 언론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런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 기관은 여심이라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금 미등록 업체예요. 넥스트 유크 리서치라고. 네. 예? 넥스트 리서치. 아, 넥스트 리서치. 그러니까 원래는 위크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관할 때. 넥스트 위크 리서치인데 이 여론조사 기관이 KBC 광주방송하고 유파의 뉴스라고도 저 처음 들어보는 언론기관입니다만. 뉴스 타파는 들어봤는데. 예. 이런 데 오고 의뢰를 받아갖고 지금 여론조사를 계속 내놓는데 거기 보면 또 유승민이가 계속 1위예요. 저 국민의힘 당대표 네. 후보로 1위죠. 근데 알아보니까 여기 대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그 청와대 행정관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편향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만 예. 이러다 보니까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 딴 것도 뭐 탄핵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재명 그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탄핵에 관해서는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꽤 있겠죠. 예. 기대보다 못 미친다고. 예. 그래도 탄핵이라는 이런 말을 갖다가 쉽게 들고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 요건에도 전혀 안 맞고 예.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텝에서 말 실수한다든가 그건 말 실수지 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말 실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도 탄핵이 지금 그 50%를 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그리고 여론조사는 더 중요한 건 고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문항의 어떤 그럼요. 검증 가능성, 객관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항을 갖다가 완전히 비틀어 가지고 예. 어떤 보면 답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문항을 예.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오비락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넥스트 리서치라 그러셨잖아요. 예. 이런 회사의 그 운영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바로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다. 예.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다음 표본이 어떻게 표집되고 이런 게 추측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갖다가 누가 인터넷 언론도 보면 다 인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정상적인 여심위에 올라 있는 여론조사까지 전부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에 관해서 어떤 그 옥석을 구분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구미에 맞는 예. 그리고 자극적인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 옳거니 하면서 도하 언론들이 막 실어버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탄핵에 관해서는 전혀 아닌데 어떻게 여론은 50% 넘지? 이게 아노미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이런 큰 여론조사 기관에서든 작은 여론조사 기관에든 과거 같으면은 이 언론에서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유력 언론들이 보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요. 인터넷에다 올려보면 갤럽에서든 넥스트 리서치든 그걸 보는 사람은 똑같이 모르죠.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느낌. 여론조사 기관이 어딘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아까 얘기한 여심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걸 줄여서 그냥 기니까 여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된 업체만도 99개인가요? 2개입니다. 92개. 얼마 전에 김어준이도 등록을 했으니까 예. 93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최소한도 그 등록을 할 때 그 아주 최소한의 요건이
전화조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분석 전문 인력이 그래도 있어야 한다. 최소한도 있어야 한다는 거, 10회 이상 여론조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든가, 아니면은 최근 1년 내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든가, 이런 한 서너 가지 최소한도 요건을 갖출 때 등록을 하는데, 네. 거기에 지금 여심위에 올라 있는 여론조사 기관만도 92개, 93개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늘 접하는 리얼미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불신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들 그 여론조사 이거 완전 여론 조작 아니냐? 그러니까요. 리얼미터도 어떤 사람은 조작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때는 일본말로 무슨 라미터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네.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근데 여기 지금 최근에 자꾸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런 여론조사 기관은 거기에도 못 미치고 미등록 업체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미등록. 그런 거를 갖다가 아무리 인터넷 언론이지만은 예. 검증도 없이 그게 막 심어가지고 마치 정말 그 신빙성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그것과 대등한 대접을 받도록 해버리면 국민들은 이 정치적 판단이란 게 결국 여론조사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완전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예. 나는 탄핵에 찬성 안 하는데 50몇 프로면 내가 소수자네? 예.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의사의 왜곡이 생긴다고. 예.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여론의 정치 아닙니까? 예. 이 여론을 왜곡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완전히 왜곡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면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이 안 되고요. 좀 전에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기관 만든다 했는데 여론조사 빛이라고 예, 우리- 벌써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누굽니까? 정치만 안 할 뿐이지. 꽃이네,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는 정치를 안 한다고 할 뿐이지. 예. 그 사람이 하는 말 어. 이런가요? 가장 정치적이고 사람이- 편파적이고 예. 이런 분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여론조사 기구 만들고 싶어도 본인이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만드는 의도가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 우리는 안 봐도 진짜 비디오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가 뭐 어떤 결과를 앞으로 내놓을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하는 여론조사 그 기관에서 나온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예. 그나마 이 여심에 등록한 업체는 그 설문지라든가 또 표본 그 선정 방법, 가중치 적용 방법, 통계 이런 여러 가지 자료 일체를 다 여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 심의를 받아갖고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 미등록 업체라든가 이런 그거 데서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예.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모택동의는 권력은 촉구에서 나온다. 하지만 현대 정치에 들어와서는 권력은 과거에서는 이제 미디어 정치 시대가 되면서 권력은 TV에서 나온다 했는데 지금은 여론조사 정치거든요. 네. 여론조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업체에다 갖다 그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돈이 예. 전체 선거 비용의 한 7, 80%가 거기 들어가 그럴 버립니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여론조사인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옥석을 가릴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민주주의가 완전히 작동을 갖다가 음. 안 하는 건 좋은데 예. 오작동을 하거든요. 예,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미국 정치의 여론조사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떤 정도로 오작동하고 있냐면은 러시아, 중국이 네. 미국 여론조사에 이렇게 스파이처럼 예. 개입해가지고 이걸 왜곡시켜요. 예. 러시아의 방송국도 있고 그런 데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2016년에 당선될 때 지금 뭐 수사는 안 하고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은 러시아의 어떤 공작기관들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그 시도했다는 그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오스트리아 그 스위스 옆에 있는 아주 선진국 아닙니까? 네. 거기 얼마 전에 그 30대 총리가 여론 조작을 한 거예요. 그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예. 그래갖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오스트리아 정도의 선진국에서도 여론 조작이라는 게 횡행하는데 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해서 그런지 어떤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우리 어릴 때 그거 생각나십니까? 무슨 애들끼리 싸우다가 그 텔레비에 나왔던데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래 요새 언론에 지금 나왔다고 하면 그 예. 신문에 나왔던데 무슨 예, 소리야 하면 예. 끝이요. 안 보고도 텔레비에 나왔다 하면 끝인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재미 심심풀이 땅콩을 한 게 그런 네.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요. 음. 그래서 열심히 이런 데서도 등록 안 한 이거는 일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어떤 민심의 동향을 그 왜곡시키는 네. 이걸 없애야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이거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입법화가 돼야 예. 합니다. 이게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날 가능성이 경우 드러나요. 엄한 처벌을 그러니까요. 그 대표를 갖다가 뭐 이 실형을 살린다든가, 네. 그다음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그 넥스트 리서치 네, 이 회사도 리서치 뷰라고 예, 아마 이 리서치 뷰는 여심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가 안모씨라고 동일한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그 건물에 있는 호수만 다르지 같은 건물에 있고 두 개를 가졌네요. 두 개를 이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제대로 된 그 여심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다른 쪽은 이제 자유스럽게 네. 막 조사를 할 수 있는 입맛에 그래가지고 맞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물론 뭐 그 안모 대표 그쪽에서는 편향 의도는 전혀 없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얼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랬던데 그 유승민 전 의원 계속 8주 연속 1위가 나오는데 그게 믿을만 하냐. 제대로 된 여론조사 누가 봐도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뒤를 캐보니까 충격적인 그 정체가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데서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네. 이런 사람이 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승민 전 의원 음. 그 1등 나온 게 대구 경북에서도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대구 경북 출신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 대부분 네, 아닙니까? 대구 경북 사람들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대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해서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안 되는데 예. 근데 어떻게 그 당대표 1위가는 아니 호남에서 나오면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적어도 유승민 의원 1등 나올 수가 없는데 계속 1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본 집단을 어떻게 뽑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그게 전부 다죠, 뭐 거의. 1000명을 한다 한다면은 대구 같은데 몇십 명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당에서도 저 자기 아닌 쪽에 자기가 싫어하는 쪽에 그 세력을 쥔 쪽이 떨어뜨리려면 여론조사 네. 결과를 내놓는데 그 표본에 다 자기들 사람들 사람만 거기 심어놓고. 사람들만 해가지고 야 봐라 여론조사가 이렇게 너 안 좋은데 어떻게 되냐 네. 그렇게 갖고 떨어뜨리는 네, 경우가 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대표들이 늘 당에 되면은 처음 이 장악하는 게 이 국민인 같으면 여의도 연구소입니다. 아, 거기서 조사해 갖고 대표한테만 딱 보고 오거든. 그리고 저쪽에는 민주연구원입니다. 여기 가지고 딱 쥐고 있어야 나중에 공천이라든가 이럴 때 그 여론조사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당신 이거 안 되네. 아니네. 그러니까 그 표본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소송도 걸고 오는 게 부지기수로 맞아요.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대구 조사하는데 그 80명, 100명 한다을 1000명에서 그 100명이 해당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규모로 봐서는. 그런 것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 정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정당이 그 소속에는 공무원 아니죠. 네. 아니지만 우리 헌법 배울 때 보면 제도적 보장이라 그래요. 그걸 네, 네. 정당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거의 국가 기능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국가 기관만큼 중대한 역할을 한다. 예. 예,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떤 그 제도적 보장을 두는데 지금 현재 와서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쿠데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접수하는 게 방송국입니다. 그렇죠. 예, 선무공작이라고 예, 그러죠. 그럼요. 그 식으로 신문사 방송국 이게 정원명에 쿠데타 상황이 아닌 데서 어떤 여론을 갖다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당을 제도적 보장했는데 정당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여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그 정당이 운영될 정도로 중요한데 이 여론을 갖다가 여심에 등록 안 되면 그냥 방치하고 이러면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여론이 제대로 정치권에 전달이 안 되면 결국 국가 정책이
그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예. 물론 아까 고 교수님 이야기한 거는 대표가 누가 되냐는 그런 문제지만 그거는 자기들 내부 문제니까 그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정책이 잘못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있죠. 예? 예. 뭐 열심히 등록 기준이 안 되니까 우리는 오불과는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진짜 어떤 입법을 통해서 이런 조작된 여론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그래,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심에 등록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에 있으면서 그 여론조사 꽤 이름 있는 여론조사를 기관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갖고 여러 차례 했는데 다 좀 영세하다 보니까 예.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1,000명이면 한 1,000만 원 줍니다. 그냥 10,000원 단위로 주고 그것도 또 눈치를 봅니다. 와서 뭐 조금 이렇게 의사를 반영할 부분이 없나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원칙대로 해라 늘 그래왔지만 이 작은 데서는 아무래도 그 수주를 주는 쪽에 의사를 그게 영 틀린 얘기가 나오면 다음에 안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정당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준석이 경우도 느닷없이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렇죠. 1위가 나오면서 그냥 바람을 일으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뭐 늦어도 내년 2월 뭐 이쯤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그렇죠. 차기 지도부가 구성되는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역선택 예. 방지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여론조사 지금 뭐 여론조사 해봤자 민주당은 전부 자기들한테 유리한 사람을 1위로 찍어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1위 일단 나오는 나오죠. 거예요. 그런데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들 의사는 저리 가버리고 그런 역선택 여론조사가 돼서야 되겠느냐. 그게 어떤 당락을 결정하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건데 엄청나게 중요한 지도부 아닙니까? 그렇죠. 공천도 해야죠. 대통령과 이제 호흡이 맞아야지. 또다시 이준석 꼴 나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역선택 방지조항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그 생각을 역선택 해요. 그게 그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도 예.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자기 당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경선 과정이 있거든요. 역선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좀 합리적인 그 정치적 선택을 한다고 하는 미국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합리적 의사 선택이 아주 좀 취약한 네. 국가입니다. 예. 어떤 그 선동에 잘 움직이는 어떤 그 국민성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뭐 신바람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 나오고 쭉 했지만은 어떤 국민의 진짜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저기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당의 어떤 대표를 뽑고 이럴 때는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니지 않는가. 네. 왜냐하면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대선 후보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네. 해도 괜찮습니까? 어차피 모든 네, 국민을 다 대상으로 뽑으니까.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자기 당의 어떤 그 대표를 뽑으면서 그 역선택 가능성이 충분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대표가 돼도 네. 계속 반대파에 해가지고 네. 어떤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단일화하고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또 당대표 적합도 조사 이런 부분에서 일반 국민이랄까 여론의 그런 어떤 상식성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갖고 의아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뭐 왜 그런지 알았는데. 왜 그랬는지 그 정체가 밝혀진 것을 계기로 해서 뭐 정치권에서도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뭔가 네. 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에서 입법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거 있는데 민주당이 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잘하고 있구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돼요. 자기들 뜻대로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굳이 자기들 뭐 그걸 입맛대로 맞춰주는데 왜 하겠어요? 물기를 왜 돌리냐 이건데. 네. 그 국회가 지금 뭐 이재명 방탄할 그 결국 시기가 아니고 그런 걸 해야 돼요. 이 국민들이 현명하게 네. 좀 판단할 수밖에 없고 여론조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또 맹신해서도 안 되고 하나의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네. 좀 지혜롭게 네, 보는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예. 것 같고 특히 언론들이 네. 좀 유력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도를 자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정치권에 맡겨놔가지고는 부지하세요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